안녕하세요. 요즘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약 1분 정도씩 낮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북극 부근에 사는 러시아인들은 이를 두고 빛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겨울철 해가 극도로 짧은 북부 지역에서 점차 낮이 길어지며 빛과 함께 봄을 맞이하는 설렘이 담긴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빛의 봄과 함께 불청객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몽골 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짙은 구름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15분 이상의 심층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기압 배치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도시의 상세한 시간대별 예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저기압이 몰고 올 강풍과 황사, 그리고 화요일에 예정된 단비 소식까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 상황부터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일본 동쪽에는 거대한 고기압이 알박기하듯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몽골 접경 지역에서는 강력한 저기압이 소용돌이치며 동진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고기압, 북쪽은 저기압인 전형적인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입니다. 이 사이로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남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무섭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 온산 지역의 기온이 19.6도까지 치솟으며 4월 초순의 날씨를 보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훨씬 따뜻한 남기 영역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상공 1500m 기온이 영상 5도선에 걸쳐 있는데 구름 없는 맑은 날에는 고도가 100m 낮아질 때마다 기온이 1도씩 올라갑니다. 이론적으로 지상 기온이 20도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따뜻하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압의 후면에서는 상공기압골에 강한 한기가 내려오며 난기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온도차가 지상에서 강력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고 등압선을 조밀하게 압축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이유입니다. 특히 저기압이 발생하는 사막지대에서는 강력한 상승 기류가 모래먼지를 공중으로 띄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베이징은 황사로 뒤덮여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황사는 저기압 전선과 함께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겠습니다. 또한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강한데 비 소식은 적어 산불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이제 전국 17개 도시의 상세 예보를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영상 6도에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포근한 주말입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서풍이 강해지면서 초속 12m 이상의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부터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황사의 영향으로 하늘이 탁해지겠습니다. 한강변이나 고층 건물 사이에서는 빌딩풍의 위력이 더해지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아침 5도, 낮 최고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에 차가운 바닷바람이 유입되면서 서울보다는 기온이 낮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질 만큼 물결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여객선 이용객들은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원은 최저 3도에서 최고 14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기 내륙 지역은 아침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키며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십시오. 강원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춘천은 아침 최저 영하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며 하루 사이 기온이 14도나 널뛰겠습니다. 강릉은 오늘 날씨의 핵심 지역입니다. 최저 5도에서 낮 최고 17도까지 오르며 아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에는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건조한 돌풍, 이른바 양간지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봉저수지의 수위가 예년보다 낮은 상태에서 건조주의보까지 발령되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조건입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께서는 산행시 화기소지를 절대 금해주시고 가정 내 전열기 사용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상세 예보입니다. 대전은 낮 최고 16도까지 오르며 야외 활동하기 좋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세종은 15도, 청주는 15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충청권은 지형적 특성상 미세먼지가 정체되기 쉽습니다. 오후부터 유입되는 황사가 가라앉으면서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겠으니 외출 시에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과 인접한 충남 북부 지역은 오후 늦게 바람이 급격히 강해지겠습니다. 호남권 상황입니다. 전주는 아침 4도에서 낮 최고 17도, 광주는 낮 최고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온난한 공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입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지만 전남 해안가와 목포 지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목포는 낮 기온 13도에 머물겠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풍이 초속 14m에 달하겠습니다. 해안가 방파제 근처는 너울성 파도가 넘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남 내륙의 비닐하우스 농가에서는 오늘 밤부터 시작될 강풍에 대비해 고정끈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영남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구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9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부산은 18도, 울산은 17도, 창원은 16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울산은 어제 온산 지역에서 20도에 육박하는 고온을 기록했는데 오늘도 그 열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문제는 가뭄입니다. 영남 지역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울산과 경남 지역이 너무 가물다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저기압은 구름만 많고 실제 비를 뿌리는 양은 매우 적겠습니다. 화요일에 다가올 남해안 저기압이 우리 지역에 충분한 단비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낙동강 유역과 영남 내륙의 화재 예방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 지역입니다. 제주는 최저 10도에서 최고 18도로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라산과 대한해협이 기류가 만나 발생하는 카르만 와류 현상이 일기도상에 나타날 수 있을 만큼 바람의 방향이 변화무쌍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제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이 매우 강해지겠으니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최저 7도, 최고 1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만큼 풍랑주의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으며 파도가 4m 이상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 꼭 지켜야 할 생활조언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 시민 여러분을 위한 당부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속아 옷차림을 너무 가볍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저기압 전선이 통과한 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는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환절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니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유입되는 황사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커서 목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고 물을 평소보다 자주 마셔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십시오. 두 번째로 운전자 여러분께 드리는 안전수칙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 고속도로 주행 시 차가 옆으로 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동대교나 서해대교처럼 바다나 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위에서는 횡풍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속도를 평소보다 20% 이상 줄이시고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사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질 때는 전조등을 켜서 자신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알리십시오. 세 번째로 농민 여러분을 위한 긴급 점검입니다. 본격적인 봄 농사를 앞두고 대지가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일본의 폭설이 우리나라에 비로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화요일 비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배수로 정비와 비닐하우스 결속에 집중해 주십시오. 강풍으로 인해 비닐이 찢어지면 애써 키운 작물이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에서는 산불이 농가로 번지지 않도록 논밭 태우기를 절대 금지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번 주말 기온 변화와 강풍 소식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급락할 때 혈관 질환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이른 아침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사가 심한 시간대에는 창문을 닫고 실내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기상 모델 비교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번 날씨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럽 중기예보센터 모델인 ECMWF와 미국 GFS 모델이 저기압의 경로를 두고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모델은 저기압 중심이 조금 더 북쪽인 북한 지역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우리나라에는 비보다는 강풍의 영향이 더 커집니다. 반면 유럽 모델은 저기압이 약간 남하하여 중부지방에 5mm 내외의 적은 양이지만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아이콘 모델까지 종합해 볼 때 이번에는 비보다는 바람과 황사가 주된 현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압의 속도가 워낙 빨라 비구름이 머물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가뭄 해가를 위한 충분한 강수는 화요일에 다가올 남쪽 저기압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람 이야기를 하니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생각납니다. 고흐는 프랑스 남부 아르에서 활동할 때 미스트랄이라고 불리는 차갑고 강력한 북서풍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람이 너무 강해 이젤이 날아가고 캔버스가 찢어져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바람을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나라도 고흐가 느꼈던 그 악마의 바람과 비슷한 강력한 돌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야외에 세워둔 간판이나 공사 현장의 가림막 등이 날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2019년 태풍 미탁 때와 비교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태풍은 아니지만 저기압의 발달 양상이 매우 급격하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당시 미탁은 막대한 비를 뿌렸지만 이번 저기압은 비보다는 기온 변화와 먼지 유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급락하는 현상은 2019년 당시의 기온 변동 폭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낮 동안은 20도에 육박하는 초봄 같은 포근함이 전국을 덮겠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도 잠시 오후부터는 전국에 강력한 모래바람과 황사가 유입되며 하늘이 누렇게 변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중부 일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 아침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며 다시 한겨울처럼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대만 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올라오면서 남부지방에 단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비가 황사를 씻어내고 가뭄에 신음하는 영남과 호남의 대지를 적셔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영상에서는 황사의 정확한 정체 시간과 일요일 기온 급락에 따른 지역별 대비책을 더 상세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기상정보는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정확한 예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강풍과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잘 지키시는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